자, 지난주에 이어서 온포레이드 유쾌한 왕따 사람 냄새를 연재하신 김승윤 작가님 모시고 계속 방송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2회분으로 나눠서 나가지만요. 저희는 뭐 다 아시잖아요. 한 번에 만나서 녹음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가님이 잠깐 1부 끝나고 잠깐 쉬는 동안 자기가 지금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서 계속 질문지를 만지작거리고 계세요. 근데 작가님도 여기 오시면 작가님들이 많이 당하시는 건데 이제 제가 질문지대로 질문을 안 합니다. 일부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스스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잘 몰라서 일단 무섭네요. 결과물이 뭐가 나올지 몰라서. 생각보다 다행이라는 점은 저희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많은 분들이 듣진 않아요. 그렇게 막 웹툰이스타처럼 웹툰이스타 맞죠? 요새는 헷갈려. 웹툰이 사이트, 웹툰이스타처럼 이렇게 막 몇만 단위로 사람들이 듣는 방송이 아니라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말하셨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분소 방송이라. 자, 어쨌든 일부를 통해서는 작가님의 이제 성장 과정이랑 이제 온포레이드 유쾌한 왕따까지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작품 때문에 제가 모셨죠. 이제 사람 냄새가 1권이 출간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웹툰으로는 연재가 끝났고요. 저스툰에서. 그리고 현재 절찬리의 캐시를 기다리고 있죠. 사람들이 구매해 주시기를. 자,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제일 최신작인 이제 사람 냄새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사람 냄새는 처음에 작품 아이디어나 영감 이런 것들 어디서 얻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원래 이게 배경이 고시원인데 네. 원래 고시원에서 꽤 자주 살았었어요. 이제 고시원이라는 자체가 뭐 이렇게 살다 말다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네. 물론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그 안에서 고시원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짜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쾌한 딸이 끝난 뒤에 좀비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계속했었거든요. 근데 좀비물이랑 고시원이랑 조금 잘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 있는 고시원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약간 사람 살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약간 물론 좋은 냄새는 아닌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게 어쩐지 좀비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어떤 사람 뭔가 이렇게 썩는 시체 냄새 이런 것과도 연관이 좀 되기도 하고 같이 이 공간 안에서 고시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좀비물을 풀어보면은 굉장히 쾌쾌하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이제 그 공간을 이렇게 잡게 됐죠. 네. 저도 고시원 여러 번 살아봤는데 네. 눅눅하잖아요. 뭔가. 그렇죠. 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씻어도 네. 내가 샤워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말려도 뭔가 눅눅해요. 그렇죠. 그 고시원 방 안에 막 빨래 널고 이러니까 그 공간 자체에 어떤 나와 있는 뭔가 이렇게 눅눅함이 있어요. 네. 침대도 녹아 있고 이거 고시원 사시는 분들 아시듯이 침대가 녹아 있어요. 맞아요. 사람 기름에 녹아 있는 침대 위에 내가 이불로 대충 이렇게 해놓고 그냥 자는 거거든요. 네. 참 그런 것들이 이제 섞여서 처음 영감을 얻게 됐다.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람 냄새는 어떤 작품입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좀비로 망해버린 세상에서 이제 그 안에 혐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상해서 이제 그린 작품입니다. 예. 지금 제가 책을 보고 있어요. 1권 나온 책을. 네. 색감이 잘 나왔어요. 이게 웹툰이랑 비슷하게. 네네. 되게 이제 유쾌한 왕따 때를 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세 작품을 하셨으니까 어쨌든 그 세 작품 안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유쾌한 왕따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자기 그림을 찾았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세 작품 중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 냄새 때는 그것들이 좀 더 뭐랄까 정립되고 발전 사항이라든지 좀 더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떠셨는지 사람 냄새 하실 때. 그림에 있어서는 사실 제가 원래 그림에 크게 욕심을 안 부린 스타일이에요. 만화에서 그림은 좀 그러니까 물론 그림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하시고 재미를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그림을 좀 도구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 만화를 그릴 때. 그래서 6회랑 때까지만 정말 진짜 이렇게 의미를 이제 그 전달하는 도구로서 쓰다가 사람 냄새 와서 그래도 조금 이제 세 번째 작품인데 조금이라도 퀄리티 좀 올려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열심히 그렸죠 초반에. 그래서 퀄리티가 조금 올라갔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 그림을 잘 그리고 연습량이 굉장히 많은 작가가 이렇게 어깨에 힘을 좀 주고 이제 열심히 잘 그린 그림은 잘 그렸다는 느낌이 딱 드는데 기본기가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진 작가가 뭔가 어깨에 힘을 주니까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제 좀 못 그리는 사람이 잘 그리려고 막 발버둥 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림이 다음 작품에서는 조금 오히려 더 단순화시키고 조금 스타일을 바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글쎄요, 저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기 때문에 뭐 기본기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봤을 때 안 이상해요. 잘 그리시는데? 그게 때 보면은 이상한데 제가 그 버릇이라기보다 제 전략이 칸을 꽉 채우는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도가 높아 보여가지고 나쁘지 않아 보이는 그런 눈속임이 좀 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 유키아 나왔을 때는 이제 푸른색으로 매트 까셨는데 네네. 푸른색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까셨는데 이거 사람 냄새 때는 이제 약간 옐로우 톤? 네네. 옐로우는 아니 주황색이죠. 약간 네네. 주황 톤을 까셨어요. 이게 이건 작업을 좀 해보다 왜냐면 저도 첫 작품 세 번째 삶이라는 작품 할 때 매트 깔아서 이제 시간 분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매트만 잘 깔아도 그림이 좀 예뻐 보이는 효과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좀 노리신 거 아닌가? 굉장히 노렸고요. 근데 이게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그림에 자신 없는 사람들이 매트나 아니면 텍스처 같은 걸로 이렇게 효과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그게 발버둥 치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작가님도 그러신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최대한 저는 이제 그림을 이제 도구적으로 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자체를 최대한 일단 눈에 확 들어오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비어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매트를 깐다는 것도 사실 비어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게 크잖아요. 딱 의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것저것 막 계속 시도하던 도중에 이게 보기 좋구나 하고서는 선택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계속 요 그림체로도 지금 몇 년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좀 이제 나름의 최적화가 조금씩 돼 가면서 점점 더 생겨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컬러를 잘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컬러 매트를 깔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캐릭터에 집중이 안 되고 배경이랑 색이 똑같아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색 조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명암, 밝기 조절 그런 거 되게 어려운데 잘하셨더라고요. 뭐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대단히 뭐 쓴 건 없고요. 그게 어려운 거야. 그 느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고 간다는 건 어려운 거니까. 감사합니다. 좀비물 했는데 갑자기 왜? 그 좀비물 원래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그러실 것 같아요. 좀비물 정말 사실 재난 장르 중에서도 좀비물 특히 좋아하기도 하고 처음엔 막연하게 좀비물 진짜 좋아하니까 좀비물 꼭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약간 사람 냄새 할 때 그런 컨셉이 좀 있었어요. 이제 약간 이게 좀 재난 특화된 그런 작가로 좀 인식이 되면 좋겠다. 성공하셨네. 그러면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작품 좀 힐링물을 하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또 재난일 것 같아요. 뭐 재난 속에서 힐링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그 좀비물은
약간 그 처음 운석이었고 지진이었으니까 이제 좀비물 한번 나와줘야겠다 해서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재난 장르로. 그럼 다음엔 뭐 하죠? 다음은 지금 사실 생각 중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또 하다가 엎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냄새란 작품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메시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이미 작품 출간은 1권이 됐지만 작품 자체는 완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제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이제 극한 상황에 한 곳에 몰리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편협성이죠. 자기만의 그러니까 발현되는 자기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의 아무래도 안전이 보장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이야기인 거고 그 안에서도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작품의 메시지라고 하면은 보통 작가 쪽에서 받아들이기에 그래서 넌 이 작품 가지고 뭘 주장하고 싶은 거니?라고 읽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유쾌한 항타도 그렇고 사람 냄새도 그렇고 뭔가를 주장하려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뭔가 이렇게 그런 데서 재미를 느껴요.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해서 구조를 비유해가지고 장르물 안에서 그 구조를 다시 보여줘서 사람들한테 이거 내가 아는 뭔가인데라는 그 느끼는 어떤 기시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사실 그게 거의 핵심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작품 자체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아는 그거를 장르 안에서 비유에 의해서 구조를 설명하는 게 작품을 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계속 재밌는 상황 자체를 독자분들한테 계속 던져주면서 얘기를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재미를 느끼시는 케이스인 건가요? 아니요, 그거랑 좀 다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제가 근데 좀 두리뭉실하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조를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 냄새 같은 경우는 사실 혐오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혐오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 그 혐오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장르물 안에서 왔을 때 이 작동하는 구조가 어떤 부분에 똑같이 작동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부분에 다르게 작동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게 익히 사람들이 알고 있던 무언가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작품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알고 있고 겪어왔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봐왔던 무언가를 장르물 안에서 좀비라는 세상 안에서도 똑같이 느끼는 게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어요.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 좀 다양한 독자분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상황을 열어놓은 거네요. 너가 아는 만큼 느껴라 이런 느낌인 건가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좋은데 근데 사실 점점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도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의도적인 어떤 묘사 같은 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독자분들은 뭐 불쾌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독자분들은 뭐 이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랑 또 다른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스토리는 어차피 우리가 보는 스토리는 다 기승전결로 흘러가는 거고 큰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본인이 속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나 독자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상황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였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안 한 거죠? 제가 원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요. 그럼 연출적으로는 좀 특별히 신경 쓴 게 있을까요? 웹툰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 연출을 할 때 그게 이렇게 잘 언어화돼서 이렇게 말로 잘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주로 의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다른 캐릭터의 시선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넣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캐릭터 시선이 들어갈 때 캐릭터의 표정들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캐릭터마다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려고 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셨다. 예, 왜냐하면 여러 캐릭터들이 모여 있는데 그 캐릭터들이 다 각각의 어떤
굉장히 다른 캐릭터들이 모여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그림체와 스토리 그리고 이런 연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고민이 다 섞여서 이제 사람 냄새라는 작품이 나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 작품을 구조적으로 물어보면 어려워해요 작가님들이. 네. 이게 왜냐면 자기도 모르겠거든. 저도 그래요. 내가 했는데 나 그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앨런 무어 정도 왓츠맨 만든 그런 사람 아니면 설명을 못해요. 네.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 표정이 계속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표정인데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여쭤보고 한번 네. 생각해 보시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냄새 같은 경우는 저스툰에서 연재를 하게 됐는데 연재하게 된 저스툰이랑 연결되게 된 거의 오프닝 초반에 같이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원래 그걸 이제 SNS에 1화를 올렸었어요. 음. 이제 SNS에 1화를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PD님께서 바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해보지 않겠냐 했는데 그때 저스툰이 아직 오픈 전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런 플랫폼을 생각 중인데 처음에 막 굉장히 그 열정적이시고 그리고 플랫폼 설명을 들었을 때도 되게 뭔가 괜찮은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됐었죠. 네. 저스툰은 어떤 곳인가요? 앞전에도 물어봤어요. 다음은 어떤지, 레이징이 어떤지 그런 기조로 여쭤보는 건데 저스툰은 이제 해보니까 어떤 플랫폼인 것 같나요? 느낌이 있잖아요. 개성. 일단 PD님 숫자가 다른 이제 플랫폼에서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작가들 케어에 조금 신경을 더 쓰시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근데 또 이제 출판에 이제 오래 계시던 분들이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좀 뭐랄까 조금 딱딱한 느낌도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조금 뭔가 더 체계화돼 있고 그런 느낌도 있고 약간 장단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즈덤 하우스에서 네. 이제 같이 협업을 하는 거니까. 네. 그렇군요.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원래 만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PD라는 사람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원래는. 그런데 한국에서 웹툰 시장이 열리고 나서 PD는 거의 그냥 헤비 업로더 같은 느낌이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타 골라내고 작품 처음 들어갈 때만 서로 좀 상의를 하고 그 뒤에는 작품을 주면 오타 골라내고 올리고 반응 체크하고 알려주고 요 정도의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PD님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하루에 2번씩 전화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 있나, 별일 없나 그걸 체크하고 이번 주에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가. 뭐 그분은 출판에서 하신 분이니까. 근데 웹툰으로 넘어오면 조금 달라지긴 했대요. 이제 사이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작품적인 연출에 있어서라든지 거기는 아무래도 우리보다 만화 산업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정해져 있는 규칙적인 문법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선택은 작가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상의를 하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작품이 오픈되고 나서 연재를 하면서 수시로 상황 체크를 하고 인기가 좀 떨어지면 이런 부분 더 추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의를 계속 많이 한다고 해요. 근데 한국은 아직 각 플랫폼마다 이제 수입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는 않고 저는 그리고 PD님 숫자도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이제 PD 분들이랑 작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다 다른 플랫폼에서 해보셨기 때문에 뭐 한 분과 새 작품을 하는 것과 다른 플랫폼에서 다른 PD들과 새 작품을 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어떤 PD는 어떻고 또 어떤 플랫폼에 어떤 PD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PD라는 그냥 그 직업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 업무량을 항상 이제 마감하고 막 밤 9시에 10시에 연락하는데 아직 회사입니다. 뭐 이런 식인데 항상 대화가 PD님 퇴근하셨어요? 아니요, 퇴근 안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래서 근데 작품을 같이 만들어 가는 분들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물론 그 PD님께서 정말 이렇게 열정을 부으셔가지고 작가랑 대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지만은 또 문제는
그걸 또 작가가 싫어할 수도 싫어할 있고. 경우가 굉장히 많기도 많고 왜 간섭? 그러니까 작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작가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 이건 내 작품인데 왜 이렇게 간섭이야 이런 예, 분들도 예. 있고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이게 열심히 하고 싶은 PD도 있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자기도 사람인데 그 수많은 작품을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이렇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도 어떤 굉장히 PD님들도 이제 시간을 내서 피드백이라든가 어떤 작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결을 읽어서 뭔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작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뭐 불쾌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계속 되다 보면은 PD님들도 뭔가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망설이게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실제로 저도 사실 뭐 PD님께서 뭔가 피드백을 줬을 때 바로바로 반영하고 이런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되게 힘든 직업 같아요. PD라는 직업이. 그래서 최대한 좋은 거는 작품 숫자랑 PD님 숫자랑 이제 그게 좀 맞아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우리나라 시장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PD 분들이 좀 플랫폼마다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PD가 늘든지 맞는 작품 수가 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평소에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그 PD의 숫자는 근데 분명히 늘어야 되는 게 맞고 그 어떤 규제라든가 이런 자유 규제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그게 케어가 되려면은 그 계속 옆에서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만화 웹툰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사실 되게 외롭고 힘든 직업이잖아요. 굉장히 외롭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편집자와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웹툰 작가가 어떤 PD에게 뭔가 이렇게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냥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이었는데 제가 느끼기엔 지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들어보면은 첫 작품 원퍼레이드 할 때는 정말 무슨 전쟁터에서 하루하루 이렇게 작업하는 느낌이었다면 유쾌한 왕따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맞나 싶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작업을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면 사람 냄새 때는 그래도 좀 기반이 닦였다고 할까요? 조금 전작들에 비하면 약간 더 편안한 상태에서 작품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 같아요. 뭐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봤을 때 어떠셨는지 작업하시면서. 예, 실제로도 좀 그랬어요. 좀 이렇게 그 유쾌한 왕따 때까지만 만화를 그리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감을 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만두고 싶어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그렸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 냄새에 와서는 이상하게 좀 할만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재미도 있고 이제 마감이라는 게 익숙해졌나 약간 이런 느낌도. 근데 또 이제 결혼을 한 뒤에 이제 아내가 이제 좀 작업을 같이 도와주기도 했고 좀 노동력도 조금 분담이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근데 물론 이제 사람 냄새도 이렇게 만화 웹툰 작가분들이 다 연재를 하시면서 중간에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기간이 한두 달 연재하는 게 아니고 뭐 연단이니까. 연단이다 보니까 중간에 뭔가 작품적인 거라든가 작품 외적인 거라든가 멘탈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보면 이제 사람 냄새에서 시청거렸던 때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는 조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경험에 의한 건지 아니면 주변 그냥 환경에 의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뭐 복합적인 거겠죠. 예, 조금 할만해졌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예. 다행입니다. 예. 왜냐하면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는데 세 번째까지 할 때까지 하는데도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면은 독자분들한테도 그렇고 한국 만화판에도 그렇고 이게 여러 가지로 손실인데 한 세 작품 정도 됐을 때 이제 그래도 할만하네 이런 이제는 할만하네 이런 느낌. 50이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게. 그렇긴 한데 뭐 어차피 다 뭐 알만한 사람들이니까 얘기를 하자면 어차피 저희 방송은 작가님들이 거의 다 듣거든요. 그 작업하시면서 52가 뭐 그분들한테 정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52가 안 나가는 것만 해도 크죠. 매주 안 나가는 것만 해도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 윤리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잘 됐다고 보면 다행히 또
이런 시각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이셔서 네. 자 그러면 이거 사람 냄새는 연재를 얼마나 하신 거죠? 이게 한 1년 반 정도 1년 반 했습니다. 정도. 네. 1년 반 정도 이제 하시다가 이제 또 네. 풀려난 건데 네, 네. 거의 연재하는 동안 거의 감옥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거의 자기가 자기를 감금해놓고 계속 그리는 건데 한 1년 반 만에 이제 또 출두하셨는데 출두라 그러는 출소하셨는데 출소. 예. 어떠십니까 느낌이? 작품마다 매 작품마다 끝날 때 느낌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똑같이 약간 좀 허무하고요. 그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분들도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끝났을 때 와 한 개 끝났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허무해. 약간 이런 그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게 그만큼 들어간 시간이라든가 노력 같은 게 많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비해서 내 결과물이 너무 막 엄청 만족스럽고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잘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끝났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런 심정이고요. 끝나고 나면 뭐 다짐 같은 거 하지 않아요? 다음엔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자주 하시는 다짐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끝나고 나면 그 예전에 되게 많이 했거든요. 유쾌한 땅따라든가 홈플레이 했을 때 다음 이제는 책도 좀 많이 읽고 좀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좀 지금도 다짐을 했어요. 이제 좀 확실히 좀 자기 개발을 해야겠어요. 이제 실력적으로 뭔가 좀 그림 연습도 하고 난 특히 요새 막 그림에 있어서는 옷주름을 되게 잘 그리거든요. 근데 옷주름을 제가 되게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옷주름 어렵습니다. 예, 엄청 어렵죠. 네. 그래가지고 그 옷주름 연습해야지 하는데 그게 한 몇 년째 옷주름 연습해야지 하면서 그림이 똑같아요. 그래서 아닌데 그림 좋아졌는데 옷주름. 아니 옷주름 그거 다 야매로 그려가지고 저는 그래서 옷주름을 없앴어요. 제 그림체는 그냥 도형으로 그리는데 저도 다음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잘 그리셨는데? 네. 하여튼 연습도 좀 해야지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아마 안 할 거예요. 이러다가 또 말겠죠. 뭐. 허무하다. 네. 허무한 게 제일 크다. 네. 또 다른 거는 허무한 거 그리고 다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러면 사람 냄새 때만 느꼈던 느낌도 있나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할만했다라고 말은 했지만은 그 사람 냄새가 그 안에서 그리고 있는 이야기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 약간 젠더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남자 작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랄까 작품 자체가 아까 그 작품 자체가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릴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과연 이런 걸 그려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됩니다. 아이고. 어쨌든 예, 사실 그 부분이 사람 냄새 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다음 작품 할 때는 조금 부담이 좀 덜한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사람 냄새 하면서. 부담이라. 그래도 현실적인 우리가 살아있는 공동체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정신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가는 거는 그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좀 용기를 더 내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혼나더라도 물론 아까 얘기하셨죠. 남자가 그런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남자인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남자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뭔가 동질적인 그러니까 남자라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최대치라는 게 있는 거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가 이 사람은 이렇게 느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구나라는 거를 좋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 건데 만약 하게 된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한 상태에서 무언가에 대해서 말할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공부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면서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질문지에 질문이 없던 질문들 좀 드려서 작가님이 약간 힘들어하셨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웹툰 인사이트 웹인사이트에서 올라온 질문이 2개 있는데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잠시만 쉬었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진지한 만화 이야기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만화평론가 이재민입니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저스툰에서 사람 냄새 연재를 마치신 김승용 작가님 모시고 2부 두 번째 순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인사이트에 이제 조금 이건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웹툰 인사이트라는 사이트가 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웹인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편이 좀 됐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블로그 형식으로 네피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자기가 뭐 글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도 있고 뭐 웹툰 연재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차기자 잘 안 되시면 여기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곳이 있는데 이제 여기 웹인 포럼이라는 곳에 제가 그 글을 올렸어요. 제가 김승용 작가님이랑 인터뷰를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는 혹시나 관련해서 질문을 남겨달라 했더니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네. 아까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또 좀 연장선상 그 비슷한 이야기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질문이 들어온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재민 평론가님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평론가의 입장이라보다는 팬의 입장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람 냄새를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얘기를 자주 하시고 그래서 팬의 입장으로 한번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온퍼레이드 유쾌한 왕따 사람 냄새의 배경으로 쓰이는 공간이 갈수록 좁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주제는 더욱 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또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주제로 사용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작품의 그 배경이 계속 그렇게 좁아지는 거는 사실 일단 크게 상관은 없어요. 사실 세 작품 사이에서. 근데 유쾌한 왕따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그 1부랑 2부 사이에서 배경을 키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부랑 2부가 주제는 똑같은데 어떤 그 공간의 사이즈 때문에 잘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1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좀 더 넓게 표현을 해야지 집단이라는 그 주제적인 소재가 좀 잘 표현이 되겠구나 싶어서 2부로 키운 것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 냄새에서는 다 이게 그 배경이 좁아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모르겠어요. 그 제가 모르는 어떤 그 서로 작품 간의 연관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의도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 근데 뭐 아마 근데 분명히 제 안에 뭔가 이유가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모르는 예. 그렇고요. 그리고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좋아하는 거는 그 제가 그 제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항상 그 작품 속의 주인공이 뭔가 이렇게 행복한 상황에서 막 잘 살고 있다가 재난 상황을 맞아서 불행해지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항상 그 현실이 되게 힘들다가 힘든 사람이
자신의 이제 힘든 불행 따위가 이제 다 뭉개질 정도로 거대한 어떤 재난을 맞아가지고 오히려 되게 평등한 불행 안에서 전보다 더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사실 제 약간 제가 예전에 뭐 힘들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뭔가 이렇게 거대한 뭔가가 이렇게 팡 터져가지고 지금 당장에 내 현실에 뭔가 힘든 것들이 좀 이게 별거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좀 사실 반영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주인공을 보면서 스스로도 주인공이 많이 이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주인공이 항상 좀 주인공 같지가 않은 그런 게 좀 문제가 좀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포스트아포칼립스 뭐를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배경이 점점 줄어든다면 네. 다음에는 방 하나 안에서만 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드보이 같은 경우는 방 안에 네. 사람을 강제로 가둬놓은 거잖아요. 근데 네. 다른 방식으로 뭐에게 한 몇 년 동안 방 안에서만 생활하면은 돈 얼마를 줄 테니 들어가 대신 절대 안 열어줘. 이거를 뭐 승낙한 사람이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것 아니면 그렇게 방에 들어갔는데 세상이 망한 거지. 그래서 아무도 열어줄 사람이 없어. 뭐 그런 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얘기대로라면 공간이 점점 좁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뭐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 작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세인이라는 분께서 아시는 분이죠? 네. 이세인이라는 분께서 이제 또 다음 질문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작가님의 작품을 매우 좋아하고 그리고 글을 쓰신 분의 와이프께서도 작가님 작품을 매우 좋아한다고 하세요. 특히 작가님의 세계관은 기존의 포스트 아포칼립스들과는 그 선이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계관을 꾸미시게 된 계기, 아이디어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웹인 포트폴리오란에 예고편 좀 올려주세요. 굽신굽신 이렇게 쓰셨는데 뭐 앞전에 설명했던 것과 좀 연장선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것들을 조금만 더 구체화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제가 뭐 그 세계관 자체가 이제 그 세계관 자체가 사실 특이한 건 아니죠. 그냥 장르물의 어떤 세계관 안에 있는데 네. 그 안에 있는 캐릭터 같은 부분에서 조금 영서사라든가 어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해서 그 재난을 이겨낸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이 점점 이렇게 뭐 그 안에 성장을 해서 강해져가지고 그 재난에 맞서 싸운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장르적인 문법이랑 좀 달라서 그렇게 네.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제가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항상 약간 나라면 어떨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많이 캐릭터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긴 한데 캐릭터가 되게 주인공성이 없는 그런 캐릭터가 계속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기존의 장르물보다 조금 특이한 맛이 있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댓글은 이렇게 두 개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두 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서 뭐 이분들한테도 책 한 권 드리죠. 다음에 만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 냄새가 3권이 있어요 집에. 그러니까 한 권을 샀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는 아까 사석에서 했던 얘기인데 한 권을 샀는데 제가 분명 봤거든요. 분명 다 그거를 정원 작가님 올해의 미숙이나 이런 작품을 같이 샀단 말이에요. 사서 봤는데 재밌네요. 작품 그 작가님 모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막 이제 질문들 만들고 어제 그래도 좀 본지 1, 2주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보려고 집에서 찾는데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 책에다 사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책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제가 오늘 또 2권을 샀죠. 사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한 권은 이제 앞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팟캐스트 댓글란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에게 제가 선정해서 한 권 드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 권은 제 이름으로 된 사인을 받았으니까 못 드리는 거고 이 두 분께는 제가 한 권을 집에서 찾게 되면 그거를 제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작품에 대한 얘기는
한 요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새 작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는 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그 작품의 상황에 대해서 막 물어보잖아요. 이런 설정을 하신 이유 이런 네, 것들에 네.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그런 거 별 관심 없어요. 뭔가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했겠지. 중요한 거는 본질적으로 왜 이걸 만드냐 이런 거라서 이런 네. 질문들 좀 드려봤고 그리고 작가님한테 좀 집중하다 보니까 하고 나서 느낀 거, 하면서 느낀 거, 쫄렸던 거 막 이런 네. 거들 좀 물어봤는데 그래서 대답하기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까지 쭉 다 대답을 잘해주셔서 아 진짜. 약간 치료하는 느낌이죠.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가벼운 질문들입니다. 네. 이제 웹툰 작가들이 웹툰 많이 안 봐요 생각보다. 그쵸. 볼 시간이 없어서 어때 요즘은 어때요? 만화 좀 많이 보세요? 예, 요새는 또 이제 연재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만화를 좀 많이 보려고 하는 편. 그리고 만화를 제가 연재 중에는 또 책을 사놓고 잘 안 봐요. 이제 끝나서 이제 지금 몰아보는 시즌이거든요. 단행본도 좀 몰아보고 있고 뭐 웹툰도 몰아보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즌에 안 사놓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놓긴 해야 되는데 네. 기억 안 나요 나중에 안 사놓으면.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요새 이제 좀 많이 보신다. 네네. 요새 보는 만화 중에 좀 독자분들에게 추천해줄 만한 이 작품 재밌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한두 작품 좀 얘기해 주시죠. 요새 이제 최근에 되게 기대하고 있는 제 작품은 이제 그 네이버에 그 매미 희세 작가님이 그리시는 위대한 방옥순이라는 작품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되게 전작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마스크 거를. 그리고 이 작가님 스타일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시일성이 있는데 근데 시일성이 있으면서 남들이 좀 잘 다루지 않는 소재를 굉장히 잘 활용을 되게 잘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인물들의 어떤 캐릭터들의 어떤 욕망 이런 부분들을 되게 영리하게 잘 쓰시는 작가님들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날짜에서는 아직 그 위대한 방옥순이라는 작품이 본 궤도에 들어간 그런 작품은 아닌데 그렇네요. 이제 몇 개 안 나와 있네요. 예, 아직. 예. 근데 이제 워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계속 기대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질문도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웹툰이 가진 매력이 뭘까요? 이게 또 어려워지나요? 예, 어렵네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최고 장점은 이 단어가 맞는지 모르는데 동시대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자와 그 작가가 동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 작가가 작품을 만들고 굉장히 단시간에 독자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시간 텀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그것도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있는 작가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작가와 독자의 그 틈이 굉장히 좁은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이제 작가한테 느끼는 공감대라는 게 조금 더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격이 조금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뭐 되게 일본이라든가 좀 더 이제 굉장히 고퀄리티의 대작에 비해서 이제 웹툰이 가질 수 있는 최고 약간 무기 같은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 작가님 앞으로도 만화 계속 만드실 거죠? 네, 계속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의 최고의 작품 어떤 겁니까? 넥스트 다음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뻥을 쳤대요 항상.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작품 한 작품이 끝나고 나면 다음 작품 만들기 전에 뭐 어떤 스토리를 선택하든 어떤 메시지를 선택하든 만화를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작에 비해서 내가 이런 거를 좀 더 추가해서 발전시켜 보겠다라든지 그런 지금 다음 작품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 만화 자체로서 고민하고 있는 스토리를 얘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유출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제 만화에서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네. 개인적으로 되게 좀 계속 공부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제 주인공이에요. 그 주인공을
좀 더 장르물의 문법에 기대지 않고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난물이라는 거 안에서 그 캐릭터가 성장하는 방식이 조금 더 현실적인 방식의 성장하는 캐릭터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고 싶은데 네.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또 마찬가지인데 주인공이 조금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어떤 매력이요? 독자들이 봤을 때 애정이 가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동안 그렸던 만화의 주인공들이 애정이 안 가진 않는데. 애정이 안 가진 않는데 항상 이제 욕을 먹는 답답해 죽겠네 이런 식의 캐릭터라서 주인공들이 조금 더 독자들이 봤을 때 현실적이면서도 성장도 하면서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캐릭터 주인공을 만드는 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계시는구나. 네네. 지금 다음 작품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제가 어떤 내용인지 살짝만 알려달라면 안 알려주실 거죠?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네. 하다가 엎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냥 뭔가 준비는 하고 있다. 네,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예정으로는 올해 말 정도에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항상 이런 게 근데 아시다시피 안 지켜지잖아요. 그냥 바람은 올해 말 정도에 내는 게 올해 말 목표입니다. 정도? 네. 연재 시작을 그렇게. 네, 아니면 최소한 연재 시작 준비가 완료되는 걸 이제 그 정도로. 플랫폼은 아직 모르는 거죠. 어디서 예, 할지는. 플랫폼은 모릅니다. 다음 작품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은 없고요.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결혼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도움도 많이 받고 있고 네. 많이 고마울 것 같아요. 네. 멘탈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을 멘탈적으로도 만들어 주시는 것 같고 감사의 말씀 한마디 정도는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리에 오셨는데 분명 들으실 텐데 방송을. 네. 없을 때 말하는 거죠, 솔직하게. 고맙고 네. 앞으로도 계속 같이 네. 열심히 잘 살고 잘 작업하면서 네. 계속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삽시다. 이건 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비슷한 집사 환경에 놓인 분을 잘 만난 적이 없어요. 고양이 이제 네 마리를 이제 집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처럼 네.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제 얘기를 조금 먼저 하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하는 일이 많아요. 회사도 네네. 다녀야 되고 지금 팟캐스트도 해야 되고 저도 개인 작업 해야 되고 또 사이드비 거기서 작품 가지고 뭐 행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미치도록 바쁜데 집에 딱 들어가서 고양이 만지면서 1시간 정도 가만히 있으면 다 풀려요. 예전에는 고양이들이랑 안 살 때는 그걸 게임으로 다 풀었는데 3-4시간 동안 게임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고양이들만 만지면서 이렇게 고양이 그르렁거리는 소리 들으면서 1시간 정도만 가만히 있으면 다 풀리거든요. 고양이들이랑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진짜 마음의 안정은 있어요. 진짜 확실히 고양이라는 게 일단 내 주변에 계속 날 주시하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건 진짜 고마운 거고 나한테 관심을 계속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진짜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근데 얘네가 뭐 작업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데 방해하죠. 키보드 위에 팍 엄청 방해를 하죠. 네. 저도 집에서 녹음할 때 맨날 고양이가 울어서 뭐랄까요? 저희는 이제 자녀 계획이 없는데 얘네가 거의 자식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도 자식이라 생각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냥 뭐 애를 먹일 때도 있고 너무 좋을 때도 있고 그래도 어쨌든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네. 함께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어렵네요, 되게. 이게 진짜 지금 거의 지금 영혼이 지금 밖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제가 지금. 당도 좀 딸려 보이시고. 네.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저는 뭐 별말 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물어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공을 작가님들한테 계속 떠넘기는 것밖에 없어서 나오시는 작가님들이 힘드시죠. 진짜 제가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랐네요. 그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사석에서 와 내가 이렇게 말을 어버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오늘 작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어버버할 줄 몰랐네요. 원래 만들 땐 모르죠. 이렇게 한 번씩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 그래서 또 사람 가르쳐 봐라는 것도 가르치는 걸 해보면 자기도 모르는 자기 안에 정리되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작품보다 더 발전적으로 지금 하는 작품보다 더 발전적으로 매번 발전해 나가는 이 세 가지가 잘 복합돼서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사적인 평온함이 필요합니다.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딱 그 위치에 계신 것 같아서 이제 작품만 잘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출판되면 기회 되면 또 한번 모실게요. 그때는 혼자 말고 옆에 다른 동료 작가님들이랑 같이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네. 자, 2019년 오늘이 6월 전 맨날 6월이라 그래요. 왜 6월이라고 하는지 6월 8일 토요일 녹음되고 있는 손윤수의 만화클래식 아마 이 방송은 60편이겠죠. 2부 김승윤 작가님 모시고 나누는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